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14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죠. 색채 책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생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법. 이 파트도 여러분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채 책에는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게 많아서 좀 헷갈리고 귀찮은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이제 표준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생명법입니다. 자, 의미는 뭐냐? 이름 명자죠. 그죠?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색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생명, 이름을 왜 정하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선생님도 이름 있잖아요. 조영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걔 있잖아. 머리 크네. 코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는 짧고 어쩌고 저쩌고. 야, 걔 있잖아. 머리 크네. 계속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색도 많이 사용하고 또 색 이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때 어떤 색감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색감을 그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근접한 어떤 색감으로 잘 전달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을 텐데, 교재에 보면은 이 인류학자인 베를린과 K라는 사람이 이 색 이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가장 오래된 색은 흰색과 검정색이라는 명이더라 라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주장했다. 그래서 또 이게 특히 기사 시험 문제에 무엇을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나오는데, 일단 그냥 베를린과 K라는 사람이 색 이름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오래된 색으로 흰색과 검정색이더라.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강과 초록, 노랑과 파랑, 갈색 순으로 발전하고 보라, 주황, 분홍, 회색 순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요거는 이제 기사 시험에 좀 주로 나옵니다. 책 보고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생명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정하는 방법. 첫 번째, 자, 기본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생명? 기본 생명법. 자, 기본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들에 대한 표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S죠. 네, KS에서 야, 이거로 우리 기본 생명 3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생명은요, 유채색과 그다음 뭐예요? 무채색 두 가지를 가지고 이름을 보통 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생명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반 생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 생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본 생명에다가 기본 생명 앞에다가 보통 형용사, 보통 성형사의 어떤 느낌의 단어를 붙여 쓰는 겁니다. 형용사라는 게 뭐죠?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를 더 형용해 주는 거죠. 어떠한 명사의 어떠한 그 감정을 보다 더 풍요롭게 잘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애를 우리는 일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관용 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 같은 공부할 때도 어떤 법칙, 문법에 대해서 다 외우다가 꼭 어려웠던 부분이 뭐예요? 관용어구라 그래서 이유는 없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관용어구 많죠. 그죠? 갑자기 옛날에는 당근이지 이런 거. 그럼 당근이지 외국 사람들이 공부하면 당근은 당근인데 왜 당연하지지? 이유는 없어. 그렇게 쓰니까 그냥 써. 이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해 오던 그러한 생명, 이름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 인물, 동물, 식물, 광물, 이런 것들의 지역,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써왔던 이름을 우리는 관용생명이라고 한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일반 생명은 다른 말로 다른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죠? 예, 있어. 하여튼 다른 말로는 개통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생명 그러거나 또는 개통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짜증나요. 그죠?
또 있어 근데 관용 생명을 뭐라 그래요? 고유 생명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써왔던 그러한 생명, 이름을 우린 고유 생명.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생명은 이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걸 우리 기본적으로 쓰자라는 생명이고요. 일반 생명은 이 기본 생명의 어떠한 그런 색감을 보다 더 잘 형용하기 위해서 기본 생명 앞에다 어떠한 형용사와 같은 그런 단어를 놓고 붙여 쓰는 것을 우리는 일반 생명법, 옛날부터 써왔던 이름, 그걸 우리는 관용 생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의 문제라든가, 또는 관용 생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생명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죠. 일반 생명은 일단 기본 생명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일반 생명. 예를 들어 볼까요? 연한 빨강, 진한 노랑, 이런 식의 표현이죠. 아셨습니까? 그거 우리는 일반 생명이죠. 빨강이긴 빨강인데 그냥 빨간색 그러면 우리 어때요? 좀 그 빨간색이라는 거 안 해도 1R부터 10R이 있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 빨강은 순수한 빨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랏빛이 도는 빨강, 노란빛이 김이라 그러죠. 아른아른 그냥 있는 그런 빨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강 그러면 상대방은 그 안에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도 좀 더 잘 나의 감정을, 내가 생각했던 색을 서로 소통하는 표준색과 함께 이름도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생명이 기본 생명보다는 좀 더 어떤 색감을 잘 더 전달할 수 있겠죠. 물론 기본 생명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용 생물에서는 이제 기본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가끔 나와요. 아직 가끔은 아니다. 자주 나오는 편인데, 사실은 이 기본 생명에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선생님이 욕심 같아서는 다 넣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책이 굵어집니다. 예. 전 굵은 책을 너무 싫어요. 예. 저 자체도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굵은 책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관용 생명을 이만큼 더 넣어가지고 한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넣기에는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광물에 의한 유래된 생명을 보게 되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메랄드 그린, 뭐 황금색, 뭐 많이 쓰죠. 코발트 블루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옥색, 호박색, 이런 것들이 다 광물에서 나온 색 이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서 나온 그런 유래된 그런 생명들은 다 식물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귤색. 자, 우리 귤을 항상 봐왔던 그 귤색 그러죠. 이러한 어떤 그 고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그런 색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귤이라는 게 어느 지역은 파랗고 어느 지역은 뭐 오렌지도 마찬가지지만, 오렌지도 뭐예요? 관용 생명이겠죠. 그런 것들도 공통된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나리색, 개나리는 어느 지역이나 다 노라니까 개나리색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돼 있으니까 개나리색 그러면 그 색에 대한, 그죠? 이렇게 소통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죠. 복숭아색, 라벤더색, 올리브 그린, 파스텔 블루, 밤색, 이런 것들이 바로 식물 이름에서 유래된 그러한 생명들이다. 그리고 동물에서 유래된 것들, 비둘기색이라든가 뭐 따오기색, 세피아, 오징어 먹물이죠. 피콕 그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명과 인명에서 유래된 것들, 뭐 프러시안 블루, 반다이크 브라운, 보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유래된 것들, 뭐 우리 많이 쓰는 하늘색 진짜 많이 쓰죠. 하늘색, 또 땅색, 황토색, 뭐 물색,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용 생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여기서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르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느낌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개념만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법을 이해하십시오. 생명법이라는 것은 이름을 정하는 거다. 색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가 있다. 기본 생명, 일반 생명, 관용 생명. 기본 생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뭐 보통은 KS,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일반 생명은 바로 기본 생명 앞에 형용사의
그런 관련한 단어들을 붙여서 좀 더 색감을, 구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름을 정하는 방법. 관용성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고유생명 또는 개통생명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법, 자, 생명법에 대한 기본 배웠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정해서 쓰는가? 그래서 자, 우리나라 아까 누가 정한다 그랬었죠? 자, KS에서 정하니까 KS 생명법. 그럼 어디에 되어 있느냐? 그러면 KS A0011.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가셔서 KS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KS A0011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자, 뭐 규칙과 법은 방법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정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실기할 때도 사용해야 할 우리들의 약속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들 마음대로 야 후리꾸리한 빨간 노란색 뭐 이렇게 지멋대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필기적인 부분에서도 꼭 나오지만 추후에 이제 실기를 배울 때 이제 실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좀 더 깊이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 실기 배울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필기에서는 이제 기본만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KS 생명법. 자, 기본 생명이죠. 기본 생명. 자, 기본 생명. 자, 우리나라의 기본 생명은 기본 색상이죠. 기본 색상. 자, 우리나라에서 기본 색상은요. 기본 색상 우리 누구의 표준색을 갖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었죠? 뭔 색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R,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B, P 이렇게 5가지 기본색을 어떻게 해요? 정했죠. 그리고 중간색 뭐가 있어요? 자, YR, 그 다음 뭡니까? GY, 그 다음 뭐죠? BG,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RP 이렇게 정했습니다. RP 이렇게. 네. 이렇게 기본 색상 10개에다가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 실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 분홍 알죠? 분홍. 그래서 핑크와 그 다음에 갈색 아시죠? 갈색. 브라운. 네, 브라운.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개를 기본 색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 색상의 대표는 이렇게 10가지 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정할 때 기본 생명은 여러분들이 일단 한글 이름, 자,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과 영어 이름과 그 다음에 약자 이름 이렇게 이렇게 몇 개, 4가지를 여러분 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그냥 읊어보죠. 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죠. 그죠? 어렵지 않죠? 얘는 뭡니까? 주황, GY는 뭐예요? 연두, 청색과 녹색, 청록, PB는 남색, 얘는 자주 이렇게 한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자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자는 2차 색은 없어요. 1차 색이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적, 얘는 뭐죠? 황, 얘는 뭐죠? 녹, 얘는 뭐죠? 청이죠. 청, 그 다음에는 작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뭐 다 알죠?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영어로는 yellow, green, yellow, red, green, yellow, blue, green, purple, blue, red, purpl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하죠. 얘는 한국말로는 분홍, 얘는 갈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핑크, 얘는 브라운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 색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죠? 유채색이죠. 유채색. 그러면 무채색은 또 누구에 있습니까? 무채색은 뭐 유채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입니다. 그래서 하양, 한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백색. 그래서 하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색, 뭐 많이 알고 있는 회색.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회. 그 다음 검정색이죠. 검정은 뭡니까? 흑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어로는 얘는 뭐죠? white, 얘는 뭐요? gray, 얘는 뭐죠? black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유채색과 무채색을 뭐로? 기본 생명으로, 기본 색상 이름, 기본 생명이라고 합시다. 기본 생명으로 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뭐 이 정도야. 우습죠.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여기에다가 뭐라고 붙여 쓰죠? 색이라는 말을 붙여 쓰게 되면, 자, 봐봐. 일단은 빨강은 이제 빨강이잖아요, 그죠? 빨강. 그러면 빨강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니은이 들어간 애 누가 있어요? 노랑이 있죠? 그 다음에 파랑이 있죠? 그죠? 얘네들은요, 뭐로 바뀌느냐? 그러면 니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죠. 파랑색이 아니고 뭐라 그래? 파란색. 노랑색이 아니라 노란색. 그러니까 색이 안 붙으면 그냥 빨강 그러면 되는 거고요. 뒤에 새자가 색이 붙으면 뭐라고 하기를? 빨간색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다 쓰셔도 돼요. 그냥 빨간색,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자색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나머지는 그냥 녹색, 뭐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이름을 붙여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키셔야 되겠죠, 그죠? 예, 이후에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생명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빨강 이렇게 써버리면 빨간색에 대한 어떤 색감이 조금 1R부터 10R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황 그럼 뭐야? 1YR부터 10YR까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빨강이 더 많은 주황이기도 할 수 있고 주황이 많은 빨강일 수도 있죠. 아니, 노랑이 많은 빨강일 수도 있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 느낌을, 사실 이름에도 보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걸 우리는 조합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조합색, 기본색의 조합색.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 엄밀히 따지면 일반 생명처럼 보이지만 일반 생명이 아니고요. 기본 생명에서 조합색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색감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 앞에 있는 애를 우리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기준색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색을 수식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 생명이 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식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앞에 수식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요 뒤에가 주황이야. 우리 주황색입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이 그냥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지만 좀 빨간색 기미가 많아. 그러면 앞에다가 주황색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되지만 발음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색을 붙이면 얘가 뭐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뀌듯이 빨간 주황색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자에 이렇게 빨간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한 형용사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일반 생명법 아닙니까? 그러는데 일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생명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의 것들이고요. 이게 형용사로 변했지만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아름다운, 뭐 연한, 뭐 빨간, 아니 뭐 감정이 뭐예요? 감성 뭐예요? 강한, 진한, 밝은 이런 게 형용사고요. 얘는 색상, 기본 색상이 이렇게 형용사의 형태를 갖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어떤 것들? 파란, 노란, 빨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흰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하양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흰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검은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니은자로. 이렇게 니은자로 바뀌게 되면 하양은 흰으로 바뀝니다. 검정은 검은으로 바뀌겠죠.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다 수식어를 놓을 때 첫 번째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름절, 단음절, 뭐라고 그런다? 단음절. 그래서 빨간 같은 경우 자 적주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빨간 주황 이 말이나 적주황이나 같은 말인데 빨간 주황은 형용사 형태로 쓴 거고 적주황, 적이라는 건 단음절로 쓴 거죠. 자, 그런데 단음절이 아니라 자, 뭐가 있습니까? 이음절. 이음절.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초록 같은 애 있잖아요. 초록. 예. 예. 얘는 뭐 녹색이라고 단음절로 하든지 또는 초록 뭐 이렇게 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초론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음절인 애들은 앞에다가 뭘 붙이느냐? 빛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초록빛 그래요. 누구? 그러니까 니은으로 바꿀 수 없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초록이죠. 예. 초록빛 그럽니다. 또 자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라 그래요? 보라빛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 같은 것도 분홍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빛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음절인데 니은이 없는 애들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다? 초록빛, 보랏빛, 자주빛, 분홍빛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빛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초록빛 연두 이런 식으로. 초록빛 연두. 뭐라고 한다? 초록빛 연두 이런 식으로. 왜요? 약속이죠. 그럼 빛이라는 게 뭐냐? 우리 빛이라는 게 보통 우리 광어 이렇게 빛에 의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빛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색채 특징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관용어입니다. 네, 관용어. 그냥 써왔던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KS에서 정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알겠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식어를 바꿔서 쓰면 되는데 빨강이라는 빨강은 수식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빨간으로 바꿀 수 있고 적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빨간, 주황, 적주황, 빨간, 갈색, 적갈색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에서 벌써 그냥 주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빨간 주황 그러면 아 주황이긴 주황인데 빨간색이 좀 더 많은 기미의 주황이구나라는 색감을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이런 거 있을까요? 뭐 빨간 파랑? 빨간 파랑? 빨강 초록? 빨간 초록?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색상을 보게 되면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색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빨강은 요 중간 레드 퍼플과 그 다음에 Y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양옆의 색이 주로 아른아른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강은 끼케야 레드 퍼플이나 옐로 쪽 그쪽 애들이 뭐로 쓸 수 있어요? 기준색의 수식어로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의 수식어로는 빨강이 쓸 수 없어요. 빨간빛이 도는 것은 주로 자주나 주황 쪽이잖아요. 어떻게 파랑에서 물론 V잔상이라는 게 일어나. V잔상 아시죠? 그건 사실 아른아른거리는 그냥 착시야, 착시. 실제로는 항상 양옆의 색이 아른거립니다. 노랑은 빨강과 그린, 그린은 옐로와 파랑, 파랑은 퍼플과 블루, 파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색할 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암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색을 하실 때도 이 원리,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필기 위주의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를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좋죠. 배우게 될 때 그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 적색은 이제 유채색과 무채색의 수식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앞에 수식어로 쓸 수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기준색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채색은 3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와 두 번째는 주황이겠죠. 그러니까 자주와 주황인데 둘 다 빨간색이 다 있죠. 그래서 빨간 자주 그럼 빨간색이 좀 더 많은 자주구나. 또 빨간 주황 그럼 빨간색이 좀 더 많은 주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색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무채색은 회색과 검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회색, 빨간 검정 이런 식으로 무채색인데 어떻게 선생님 유채색이 있나요? 그러면 거의 뭐 채도가 낮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다크톤이나 블랙스톤 같은 그런 표현, 색조, 색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채색에서는 주로 요 양옆의 색과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이 있습니다. 갈색. 갈색은요, 거의 주황인데, 뭐 빨강, 주황, 노랑을 다 포함해요. 갈색은. 그러면서 약간 중명도 이하, 중채도. 뭐 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은 이제 이렇게 자주, 주황, 갈색, 회색, 검정. 이렇게 기준색으로 쓸 수 있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 자체가 좀 이렇게 강하거든요. 이렇게 좀 어둡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 그지? 자, 왜 그래? 정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KSA 0011에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암기해야 된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요? 나와요. 어떻게 하죠? 나도 몰라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노란은 노란, 그죠? 노란이라는 말과 황이라는 뭐예요? 수식어로 쓸 수 있고 그 뒤로 따라올 수 있는 유채색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은 그 옆에 있는 애들 누가 있어요? GY와 YR이죠? 그러면 연두와 주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홍과 갈색이 들어가네요, 그죠? 분홍이라는 놈이 분홍 핑크거든요. 핑크는 이쪽이거든. 이만큼에 있는 애인데 노란색이 아른거리느냐? 거려요. 네, 분홍에서는 좀 이 채도 밝기 때문에 좀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 갈색이야 뭐 당연히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유채색은 그래서 분홍, 주황, 연두, 갈색. 일단 양옆에 있는 애니까. 그럼 또 이게 또 뒤에서 파랑이나 이런 애들이 또 되느냐? 또 안 돼요. 좀 달라. 예, 하얀과 회색이다라는 거, 노랑은. 노랑은 이제 반대로 좀 많이 밝잖아요. 그 자체 색이. 그러니까 검정이 좀 빠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록은 어떻게 한다고요? 초록이란 말은 뭐 초론 이렇게 바꿀 수 없으니까 뭘 붙인다고요? 빛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초록, 빛 또는 녹 수식어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얘는요, 당연히 옆에 연두, 그 다음에 좀 거리가 있지만 갈색, 그리고 연두와 갈색, 그리고 그 검정, 회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의 무채색을 기준색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파란은 어떻게 한다? 니은자 붙여서 파란, 또 하나로 청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 같은 경우는 유채색이 없습니다. 그냥 무채색만,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란, 하양, 그 다음에 청, 하양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보라 같은 거는 빛이죠. 마찬가지로 파란과 보라는 둘 다 무채색만 수식하게 됩니다. 자줏빛이라는 거, 자줏빛은 이제 분홍이죠. 예, 자줏빛, 분홍 이렇게 기준색이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갈색, 흰색, 회색, 검은색들도 쭉 있는데 이제 앞에 회나 검은은 거의 다 웬만한 애들은 다 쓰고요. 흰색이라는 애들, 앞에 회색, 흰색은 약간 밝은 그런 색상 애들에만 사용한다라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외우세요. 그러면 색 이름의 수식형별 기준색 이름이 뭐냐 그러면 수식어로 얘네들이 쓰이게 되면 뒤에 기준색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외워야 됩니다. 자, 빨간색이 수식어로 쓰이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기준색들은 그 옆에 있는 애 누구야? 주황과 자주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적자주, 적주황 또는 빨간, 자주, 빨간, 주황이라고 쓰는 것이고, 그냥 갈색 많이 들어봤잖아요. 적갈색 이렇게 들어봤죠. 또는 빨간 갈색이라고 얘기하셔도 무관하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은 자, 기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 생명,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본 생명은 RIGBP 중간색의 분홍과 갈색 이렇게 정했고, 이 색상에 대한 조합색으로서 앞에 얘네들을 수식어로 쓰고 뒤에 기준색으로 쓸 수 있다. 수식어로 쓰는 방법은 얘네들 같이 빨강하는 애들은 니은으로 바뀌어서 형용사 형태로 바꿔 쓰거나, 이런 한자에 한음절로 쓰거나, 이런 초록 같은 애들은 이음절은 뭐로 바꿔서 빛으로 바꿔 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생명을 사용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일반 생명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일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생명법 또는 뭐라고 한다? 개통생명법이죠.
보통 일반 생명법 앞에 형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명도와 채도를 복합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얘를 색조라고 하죠. 또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톤. 잘 기억해 두세요. 명도의 어떠한 속성, 그 다음 채도의 속성, 맛이라고 합시다. 연상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 우리는 색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보세요. 요렇게가 명도고요. 요렇게가 채도를 나타냅니다. 아셨습니까? 자, 명도는 고명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중명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저명도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쪽은 무슨 채도?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얘는 뭐 검은색이죠? 검정색. 얘는 회색, 얘는 흰색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뭐냐 그러면 회색이에요, 얘네들도. 근데 얘는 밝은 회색. 그래서 LTZY. 얘는 이제 소문자로 씁니다. 색상은 대문자, 색조는 소문자. 밝은 회색. 얘는 뭐겠습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운 회색.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명도는 일단 5가지 단계로 나눠요. 얘는 중간에 있다 그래서 뉴트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맨 끝에 있는 애는 고채도죠. 여기는 순색이에요. 거의 선명하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선명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비비드, 표기로는 소문자로 VV로 하기로 누가 KS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외워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할 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명도, 채도의 색상들을 조색해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색상과 명도와 채도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속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통생명법은 이러한 색조를 어디다? 기본 생명법 앞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선명한, 빨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빨강은 빨강인데 명도 채도의 개념이지만 선명하다, 선명한 빨강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면 그만큼 뭐 소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에다가 이 5가지를 이렇게 흰색, 검정색, 그 다음 회색을 혼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감각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흰색을 섞잖아요. 그러면 얘가 채도는 떨어져요. 채도라는 것은 뭐든 섞이면 지색이 없어지니까 채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리고 흰색이니까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색조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밝은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밝은. 영어로는 light, 표기로는 소기를 소문자로 LT. 어떻게 쓰는 거야? 밝은, 빨강, 밝은, 노랑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흰색을 섞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채도는 떨어지고 밝아지면서 이런 식의 위치를 갖게 되는데 여기는 연한, 그래서 fair, P-A-L-E, P-L로 표기합니다. 더 채도가 떨어져 밝아지면 여기는 흰, 한국말로 흰, 영어로는 white sea, W-H-I-T-I-S-H, she. 자, 뭐뭐 she라는 말은 뭐뭐의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기본 생명에서 앞에 그 빨강을 수식어로 바꾸면 빨간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영어로 빨강이잖아. 근데 수식어로 바뀌게 되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d Sea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Red Sea. 그럼 옐로우는 뭐라 그럴까? Yellow Sea라고 합니다. 초록은 Green Sea, 파랑은 Blue Sea, 보라는 Purple Sea 그렇습니다. 조선생은 조씨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KS가 이제 이 색상에 대해서 표준을 정할 때 중간에 그렇게 바꿨었어요. 이따가 내가 ISC, NIST라고 해서 우리 생명법을 만든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 남색 있죠? 퍼플 블루, 걔를 뭐라고 했냐면 블루씨 바이올렛이라고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블루씨는 뭐야? 파란 기미가 도는 바이올렛, 보라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레드 퍼플은 뭐 레드씨 퍼플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빨간빛이 도는 뭐예요? 보라다 이런 식의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엄청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불편하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바뀌어서 지금의 이제 이러한 기본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막 표준을 막 함부로 바꾸면 사실 안 돼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교재를 계속 바꿔야 되거든.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밝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채도가 변하는 얘네들을 우리 명청색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명청색. 이렇게 밝은 곳에서 채도가 바뀌는 거.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채도가 바뀌면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은 암청색이라고 합니다. 암청색. 나머지 중간 애들은 다 탁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개념도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검문색을 섞고 되면 어떻게 돼요? 가면서 어두워지고 또 가면서 어두워지고 채도가 떨어지고 가면서 어두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애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deep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deep, 진한 그런 뜻입니다. deep, 진한. 그래서 진한 빨강, 진한 노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채도가 더 떨어지면서 어두워지는 얘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dark 그렇습니다. dark. 어두운 그래요. 자, 그럼 여기는 화이트시였잖아요. 그럼 여기 뭘까요? 맞아요. 블랙시입니다. 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이 암청색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회색을 섞었을 경우에는 여기가 선명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중간이니까 명도의 변화가 없겠죠. 여기 떨어지는 애를 기본색이라고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 기본색. 그 다음에 채도가 더 떨어지면 이쪽이죠. 여기는 화이트씨, 여기는 블랙씨니까 여기는 중간 회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레이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회 그래요. 회 빨강, 회 노랑, 회 초록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남았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남았겠네. 얘는 뭐예요? 라이트 그레이시, 밝은 회. 색이 아니야. 형용사죠. 색조니까 밝은 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크 그레이시라고 하겠죠. 안 어렵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채도가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흐린 그래서 소프트, 여기는 탁한 그래서 덜 그렇습니다. DL. 그래가지고 총 12개의 색조를 KS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본의 그 PCCS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KS 생명법은 미국의 ISCC, NIST라는 두 기관이 만든 생명법을 갖다가 응용해서 우리가 생명법을 만들었어요. 표준 표색계 만들 때 우리가 어디 걸 갖다 쓴 것처럼 먼셀 표색계 쓴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놓고 쓰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 생명법, 개통생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관용생명, 고유생명들이 되게 많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관용생물도 꽤 많아요. 자, 그런 걸 다 암기하면 좋지만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 색조 개념과 일반 KS 기본 생명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최대 길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인데 뒤에다 붙여야죠. 주황색인데 그냥 주황색 그러면은 뭐 그냥 주황색인 것 같은데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했었죠. 자, 주황색의 수식어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빨간이죠. 그래서 빨강이 아니라 빨 또는 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는 적주황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다 일반 생명법이 뭐 있습니까? 연한을 합시다. 연한. 아니, 흐린, 소프트. 그러면 흐린, 빨간 주황. 흐리다라는 것은 중채도인데 약간 밝은 명도를 가진, 아셨습니까? 중채도에 약간 밝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딱은 아니더지만 어느 정도는 그 정도야 라고 이렇게 색감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적주황이니까, 빨간 주황이니까 주황이지만 약간 더 빨간색이 많구나라고 이름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라이트, 페어, 화이트스였죠. 그리고 소프트였죠. 그럼 얘네들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그러면 어떻게, 경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두 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연한인데, 그럼 연한은 어떻게 쓰느냐? 연하고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하고, 흐린, 빨간, 주황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연하긴 연하고 흐리긴 흐린데 앞에다가 아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연하고 흐린 빨간 주황색이라는 이 색감은 그냥 주황색이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근접한 색감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무엇만으로도? 이름만으로도. 그죠? 원래는 이 표색계의 어떤 수치를 봐야 되지만 이름으로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는 very, very, fair. 흐리고는 뭐예요? 흐리고는 soft. 빨간은 뭐예요? red sea, R-E-D-D-I-S-H. 주황색이니까 yellow, 뭐라고? red. 이런 식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나중에 선생님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컬러 팔레트, 색 종이를 또는 색을 제시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실제 색을 제한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색입니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기본 생명과 일반 개통 생명법을 많이 쓰고요. 또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것은 뭐다? 관용 생명법. 그죠? 다른 말은 고유 생명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생명법이나 개통 생명법은 누구? 기본 생명은 먼셀이지만 일반 개통 생명법은 누구 거? ISCC NIST라는 미국의 그 생명법 규칙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또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짜증나 진짜. 그죠? 외울 거 많은데. 자, 우리 첫 번째는 뭐 배웠어요? 생명법에 대한 개념 배웠고, 두 번째 뭐 배웠어? KS 생명법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 배운다? ISCC NIST. 과거에는 ISCC MBS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나 봐요. MBS가 NIST로. 자, 그래서 ISCC는 교재에 나오죠. 전 미국 색채 협의회라는 곳이고요. NIST는 전 미국 국가 표준기구입니다. 얘네 둘이 같이 이 생명법에 대해서 1939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갖다 쓰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요 ISCC, NIST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생명법을 만들었는데, 뭐 기본은 뭐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기본 생명은 우리나라의 기본 생명은 RIGBP를 기본으로 중간색을 놓고, 그죠? 거기에 브라운과 핑크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10개의 기본색을 씁니다. R, Y, G, B, P라는 5가지의 기본색을 놓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뭐예요? 핑크와 핑크. 분홍이죠. 핑크와 브라운. 얘 2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요, 주황이라는 것을 오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KS3 바꿀 때 주황을 오렌지로 바꿨었어요. 그 다음에 GY를 YG라고 표현합니다. yellow, green. 그래서 우리나라도 YG로 바꿨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2차 색들이 주황은 오렌지, 연두는 yellow, green,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BG. 네. 그 다음에 하나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이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OL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핑크, 브라운, 오렌지, YG, 브라운. 뭘 넣었죠, 제가? 오렌지 빼야죠. 오렌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핑크, 브라운이랑 YG, BG, 올리브. 자, 우리나라 그래서 예전에 YG로 바꿨었고 YG로 바꿨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거가 됐던 게 바로 이 ISCC, NIST였죠. 그래서 하도 불편하다고 해서 먼셀 표색계에 있는 색상의 환으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었어. 예. 저만 하여튼 힘들었어요. 왜 계속 바꿨거든, 책을. 짜증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은 이 올리브라는 게 있다는 거. 올리브. 기본 생명에 뭐가 있다? 올리브라는 색이 있다는 거. 약간 그린 쪽이죠. 그죠? 예, 올리브. 그래서 이 기본 생명의 이 10개에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16개 정도, 16개, 그러니까 중간에 색을 넣어서 총 다시 뭐야? 16개의 색을 만듭니다. 그래서 ISCC, NIST 2차 색상이라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근데 교재에 15개밖에 없어요. 예, 이제 오타인데, 이제 제가 이제 2019년까지는 이제 오타고, 요거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교정이 될 건데, 뭐가 빠졌느냐 그러면 퍼플리시 블루. 퍼플리시 뭐예요? 보랏빛이죠.
보랏빛 파랑이죠. 예. P-U-R-P-L 퍼플리시 그죠? L-I-S-H-B-L-U-E 그래서 소문자 P 대문자 B 이렇게 약자로 표기를 합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예. 이상하게 책이라는 게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문사 선생님 책 쓰는 우리 정말 그 디자이너들과 거기 교정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교정 한 거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거에 수십 배의 오타를 찾아내고 문제를 찾아냅니다. 물론 또 저도 몇 번을 봐요. 왔다 갔다. 근데 다 해놓고 다시 보면 거기 오타가 있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는데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나오거나 오타나 오답이 나오면 카페에 선생님의 그 오답 그 체크하는 카페에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선생님 이런 오타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셔도 감사하고요. 또는 오답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설명하고 또 문제가 되면 거기에다 체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체크하는 게시판에 가셔서 여러분 문제집 이렇게 좀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서 얘네들에 나왔던 16개의 각각 하나마다의 이 지금 우리 ISCC, NIST의 기본 색조가 있어요. 자, 이 색조들은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색조랑 비슷하죠. 그래서 very pale, fair, very light, light, brilliant, strong, vivid, deep, very deep, dark, very dark, moderate, light grayish, grayish, dark grayish, blackish라는 색조를 또 요 하나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플이다. 퍼플에 대해서 이 색조들을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6개마다의 색조를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게 267개 정도의 색이 나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예술이나 뭐 과학 분야, 뭐 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실제 저드와 켈리라는 사람이 각각 이름을 정해서 만든 게 바로 이 ISCC NIST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일단은 외우더라도 앞에 KS 색조만 외우시면 좀 여기서 이렇게 좀 그 없는 것만 외우죠. 예를 들어서 very pale 그러면은 매우 연한이에요. 매우 연한. fail은 뭐예요? 연한. 근데 우리가 없는 very light. 우리 뭐 light 앞에 very 써도 되잖아요. 그죠? 매우 밝은 light 이런 거 이해되는데 모르는 거 brilliant 뭐야? brilliant. 이거는 뭐냐? brilliant인가요? brilliant. 예, brilliant는 뭐냐? 이거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화려한 그런 뜻입니다. strong은 뭐예요? 강한. 우리 과거에는 strong이 있었어요. 우리 그 IRI 색 그 표준에는 근데 없어요. 지금은 그 기본색으로 바뀌었죠. strong은 강한 이렇게 배시면 되고 moderate라는 것은 보통 그런 뜻입니다. 보통에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없는 거 뭐 moderate, brilliant, 그 다음에 strong 요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채색도 얘는 이제 유채색이죠 이게. 무채색도 우리 그 KS랑 비슷해요. 똑같죠 거의. 뭐 세 가지 화이트, 블랙, 그레이. 근데 그레이는요 아까 우리 밝은 그레이, 회색, 어두운 그레이 나는 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거 갖다 쓴 거예요. 아셨죠? 예. 자, ISCC, NIST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생명법이라는 것은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이름을 정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 방법은 일반 생명, 기본 생명이 있고 일반 생명이 있고 관용 생명이 있다. 기본 생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KS나 이런 데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또는 개통 생명은 그 기본 생명을 잘 형용할 수 있는 앞에 뭐 우리는 색조라고 하죠. 색조를 붙여서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관용 생명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인물, 동물, 지역, 광물 뭐 이런 것들의 유래를 통해서 색을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같은 어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색채 체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소통이 목적이니까 얼마든지 관용
어구, 관용생명법을 써도 상관없고 무관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생명, 개통생명법은 ISCC, NIST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아셨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배워야 될 거. 힘들죠? 오늘 외울 거 너무 많죠, 그죠? 예. 저도 힘듭니다. 색채 체계는 참 할 게 많아요. 전 시간에도 강의하다 지쳐가지고 최대한 빨리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데 여러분 되게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색이라는 거죠. 뭐 전통색은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표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색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이거나 이런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물론 상당히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라든가 방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존재하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 또는 뭐 신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좀 막 좀 미신적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방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간색 두 가지가 우리 교재에 나오죠. 자, 오방색은 먼세표색의 기본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RIGBP. 오간색은 뭐죠? 바로 그 사이색이죠. YRGIP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제 전통색을 살짝 보니까 좀 뭐 되게 이렇게 지금처럼 체계적이진 않지만 상당하게 색의 의미를 되게 부여했어요. 그 기운, 색이 갖고 있는 기운.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빨간색은 난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색의 기운을 가지고 색채 치료를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색의 기운,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천색이나 옷 같은데 우리 아이들 입는 옷에도 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색을 사용했죠. 물론 지금처럼의 뭐 유행색이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상당히 색을 의미를 부여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상당한 컬러리스트들이었다. 도리어 요즘이 더 대충 쓰는 것 같아요. 그죠? 하도 예전에는 색이 되게 귀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색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누리다 보니까 이 색의 가치가 많이 더 떨어진 것 같은,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방색이나 오강색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옛날에 사용하던 뭐 표준색이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걸 근거로? 자, 음양 오행설입니다. 뭐라고요? 음양 오행설. 이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건데, 음양 모든 것은 조화로.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음과 양의 조화와 오행, 화, 수, 목, 금, 토. 이 5가지 근본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뤄간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 상당한 디자인의 개념인데, 여하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 지구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뭐 어쩐다 이런 얘기예요.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얘를 근거로 해서 오방색도 만드는데, 오방색은 뭐냐? 5가지 방향. 옛날에는 있던 방향에, 그죠?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그래서 뭐 몇 월에는 무슨 방향으로 이사하지 말아라. 막 우리나라도 그런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 그 다음에 이쪽이 뭐죠? 서, 그 다음에 이쪽이 남,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북이죠? 여기는 뭐예요? 중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의 왕, 중앙. 자, 그러면 각 방향마다 색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동쪽은 청색이죠. 청동 들어보셨죠? 청동. 여기는 백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백색, 흰색이죠. 그 다음에 남쪽은 덥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색을 얘기할 때는 한자로 얘기해야 되죠, 그죠? 뭐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뭐로? 적색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은 나빠. 그냥 애우라고 한 거야. 그래서 흑색, 나쁘다, 흑색. 중앙은 왕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왕들은 어떤 색? 노란색. 근데 한자로 뭐라 그래요? 황색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방향마다 이러한 색의 기운을 연결해서 색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요 정도 오방색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은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오행이라 그러죠. 오행. 이거 아까 얘기했죠. 화, 수, 목, 금, 토. 얘네들도 또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 수부터 시작합시다. 자, 아니 화부터 합시다. 화라는 건 불이잖아. 불화자죠. 그러니까 뜨겁죠. 그리고 어디야? 요즘 남쪽이죠. 불화자. 화. 그럼 반대편은 불의 반대의 기운이 뭡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물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동쪽은 푸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뭐겠습니까? 나무 목자. 그리고 나무의 반대는 뭐 쇠. 쇠금자. 아닌데. 예. 그리고 뭐 중앙은 토. 뭐예요? 땅. 예. 땅이 있어야 되죠. 예.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방향마다 그 방향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청동이라고 들어봤죠? 청룡 들어봤죠? 청룡. 용이 동쪽을 지키고요. 백호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가 서쪽을 지키고. 남쪽은 불이죠. 주작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전설 속의 동물인데요. 불입니다. 불. 그리고 북쪽은 현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거북인데 용의 꼬리가 있고 막 이러한 하나의 뭡니까? 그냥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이렇게 방향마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기 또는 어떤 고유한 어떤 위치마다의 어떤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 뭐 유교 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이, 예지, 신이라든가 뭐 여러 있죠, 소리. 예.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는 5개 음계였죠. 그러니까 서양에선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궁상각치, 우라는 5가지 음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유교 사상의 근간이었던 인이, 예지, 신, 궁상각치 이것도 외우면 좋지만 그거는 보통 요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방색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색이 보니까 유채색과 무채색이 있죠. 흑색과 검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이라는 상당히 지금과 유사한 그러한 뭘 갖고 있었죠? 표준색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해, 그죠? 인간들이란 과거에. 거기에 이제 오간색은 뭐냐? 그럼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오간색은 2차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색인데 오간색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흰색을 바탕으로 해서 흰색을 기본으로 해서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에다 흰색 섞으면 우리 홍색, 그러니까 섞었을 때 나오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연한 빨강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홍색이라고 합니다. 흰색에다가 파란색, 청색이죠. 섞으면 연한 파랑인데 우리는 벽색이라고 그러죠. 예, 벽색.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검은색에다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에다가 빨간색은 약간 사실 이 검은색은요 무채색이지만 약간 파란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좀 땡겨요. 보라 쪽으로. 그래서 자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색에다가 노란색이죠. 흑색을 하게 되면 유황색이 됩니다. 유황색. 자, 그 외에 청색과 황색이 만나면 뭐가 되죠? 우리 지금도 뭐 청색과 황색 섞으면은 거의 뭐 중간 녹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간색은 사이간자를 써서 이 오방색이 2차 색이 오강색이다. 오간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먼저 빨간과 파랑을 섞고 검은색에다가는 빨간과 노랑을 섞는다. 그 다음에 파란색과 노란색 섞었다. 이렇게 사이간자를 써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오방색과 오간색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되겠죠? 짜증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4번째 시간 이제 생명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생명법은 세계대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소통하려고요. 자주 쓰는 세계대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기본생명법,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생명법, 옛날부터 써오던 관용생명법이 있다. 기본생명법은 뭐 기본적으로 KS 같은 표준을 정하는 곳에서 정해졌고요. 그 기본생명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 같은 색조나 이런 걸 써서 더욱 색감을 나타내는 게 개통생명, 일반생명법이고요. 옛날부터 인물, 동물, 광물, 지역 등등의 것들에서 유래된 색을 쓰는 게 바로 뭐다? 관용생명, 고유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의 KS 생명법은 KSA0011에서 정하고 있고요. 기본색은 RIGBP의 중간색의 핑크와 브라운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기본 생명을 어떻게 조합색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에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빨간, 노란, 파란, 또는 단음절 적, 황, 녹, 그죠? 그 외 이음절들 뭐 초록빛, 보랏빛, 자줏빛, 분홍빛은 빗자를 써서 앞에다가 쓴다. 그 수식어 뒤에 오는 기준색들은 그 수식어와 가장 근접한 유채색과 무채색이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표준색이 있다. 그게 뭐다? 전통색이다. 전통색, 무엇을 근거로 한? 음양, 오행서를 근거로 했다. 오방색은 기본색이고 중간색이 오간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방색은 방향마다의 어떠한 기운을 표시하는 색이었다. 각각 지역마다의 신 또는 기운들을 표기하는 오방색, 요거를 여러분 외우시는데, 청동, 백서, 남적, 북흑, 중앙은 노랑, 그 다음에 용, 호랑이, 주작, 백호, 그 다음에 물이, 여기는 불이 있다면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푸른 파랑, 여기는 쇠금, 여기는 노랑. 그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인의예지신, 우리 유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인의예지신, 그 다음에 오음계, 궁상각지우. 오, 이거 음계랑 색이랑 또 방향? 이걸 연결을 했네. 이런 짓 한 사람이 있었죠. 뉴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C, D, E, F, G, 빨주노초 파남보와 연결했었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오래됐나 봐. 그죠? 참 사람이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생명법과 전통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SCC NIST는 요 생명법을 만드는 우리가 미국의 생명법을 갖다 쓴 것이죠. 기본 생명을 2차 생명으로 그걸 색조를 붙여서 267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색상에서의 아주 특이한 부분은 1차 기본색이 올리브가 들었다는 거, 요거 되게 특이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었지요? 네. 배운 부분에 책을 보고,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또 외워야 할 게 또 계속 많아집니다. 색채 관리에 가면 또 더 많아져요. 특히 기사는.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 양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걸 그날 암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가도 되긴 되지만, 하여튼 이 내용은 단순히 암기하고 시험 필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도 다 씁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기 또 합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암기하시고 좀 철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색채 조화와 배색이라는 내용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